고급 호텔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 빛 아래 국제적인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리고 곳곳에 놓인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로비의 품격을 더해주었죠. 이런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도 김태준 회장은 차분한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검은색 양복은 그의 당당한 기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김 회장은 방금 막 끝난 비즈니스 미팅의 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이번 계약은 그의 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터였어요. 수십 년간 일궈온 그의 사업 제국이 이제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된 것이죠. 차 준비는 아직인가 보네요. 김 회장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운전기사인 박상훈 기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 관념으로 유명했지만 오늘은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도심의 교통체증 때문일 테죠. 그는 이 기회에 로비에서 잠시 더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훈 기사는 김 회장이 15년 전부터 함께 온 인물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 항상 정중하고 과묵한 태도로 김 회장의 신임을 얻고 있었죠. 김 회장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 실력이 뛰어나고 항상 신중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는 점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운전기사에 대해 더 깊이 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시를 잘 따르고 비밀을 지켜주는 충직한 직원이면 충분했으니까요. 로비의 피아노 선율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 호텔은 주말을 맞이하는 여행객들과 비즈니스맨들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체크인 절차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고 컨시어지는 끊임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에는 내일 일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 담겨 있었죠. 그는 메시지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이사회에서 해외 진출에 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어요. 김 회장님 죄송합니다. 도로가 많이 막혀서 조금 늦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상훈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괜찮아요, 박 기사. 나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로비를 지나 출구로 향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회장은 걸음을 멈추고 소란의 근원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양인 남성 한 명이 호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취한 기색이 역력했죠. 내 말 못 알아듣겠어? 이게 무슨 서비스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기나 해? 그 외국인은 영어와 서툰 한국어를 섞어가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호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지만 효과가 없어 보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한 기색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불쾌했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박 기사에게 고개를 돌려 출구로 향하자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죠. 당장 사과해. 무례한 짓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만취한 외국인은 이제 호텔 직원의 멱살을 잡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호텔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진정하세요,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호텔 매니저로 보이는 중년의 남성이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취한 외국인은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분한 듯 주변의 화분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화분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흙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죠. 경비 좀 불러주세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곧이어 검은 제복을 입은 호텔 경비 2명이 뛰어왔어요. 그들은 만취한 외국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은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고 그것은 작은 칼처럼 보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출구 쪽으로 더 물러나려 했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곁에 조용히 서 있던 박상훈 기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 기사, 위험해요. 돌아오세요. 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박 기사는 이미 그 외국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65의 나이의 체구가 작은 자신의 운전기사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박상훈 기사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 외국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손님, 진정하시고 그 칼을 내려놓으시죠. 박 기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그의 어조와 자세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 듯 했어요. 만취한 외국인은 잠시 박 기사를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꺼져, 할아버지.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외국인은 영어로 소리치며 박 기사를 향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칼을 든 손을 휘두르며 박 기사를 겁주려 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고 몇몇은 눈을 감았습니다. 김 회장 역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상훈 기사의 움직임이 갑자기 변했어요. 나이든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첩함과 정확성으로 그는 외국인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아채더니 순식간에 관절을 제압했습니다. 외국인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고 박 기사는 그 기세를 몰아 외국인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죠. 모든 것이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요. 김 회장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운전기사의 놀라운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알던 박상훈 기사는 분명 온순하고 조용한 노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 같았습니다. 로비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박상훈 기사는 바닥에 엎드린 외국인의 몸을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로 호텔 경비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세요. 이 사람은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이제는 어딘가 명령조를 띠고 있었어요. 호텔 경비들은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전화기를 꺼내 경찰에 연락했고 다른 한 명은 박 기사에게 다가와 외국인을 함께 제압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 마침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대단해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사람은 영웅이시네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박상훈 기사는 그런 반응에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죠. 김태준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운전만 담당해 온 사람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었다니요. 그는 천천히 박 기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기사, 괜찮으세요?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놀라움이 묻어 있었어요. 박상훈 기사는 그제야 자신이 한 일을 자각한 듯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호텔 경비에게 외국인을 넘기고 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본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다시 평소의 공손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김 회장의 눈에는 이제 박 기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만취한 외국인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호텔 매니저는 김 회장과 박 기사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박 기사에게 다가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만 가죠. 김 회장은 더 이상의 소란을 원치 않는다는 듯이 말했어요. 박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서서 출구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호텔을 나서자 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죠.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는 평소처럼 뒷문을 열어 김 회장이 탑승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김 회장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정중한 태도와 세심한 배려 속에 숨겨진 강인함과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선 김 회장은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박 기사도 운전석에 올라 묵묵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도로는 금요일 저녁 러시아워로 꽤 혼잡했지만 박 기사의 운전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박 기사, 마침내 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백미러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그 일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죠? 박 기사의 얼굴에 잠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오래전에 약간의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김 회장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일해왔지만 그는 박상훈이라는 사람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운전기사라는 것만 알았을 뿐 그의 과거나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실로 좀 들러주시겠어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말에 박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비쳤어요. 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준 회장의 사무실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김 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어제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회장님, 박상훈 씨가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김 회장은 생각에서 벗어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문이 열리고 박상훈 기사가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은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표정은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앉으세요, 박 기사. 김 회장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고 박 기사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회장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고 싶군요. 당신이 보여준 그 기술은 단순한 자기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죠. 김 회장의 직설적인 말에 박 기사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운전기사가 되기 전에 다른 일을 했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그는 비서에게 박상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가 방금 전달되었었죠. 박상훈, 65세, 20년 전까지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했다고 하네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경호실 총책임자였다고요. 김 회장의 말에 박 기사의 눈이 잠시 놀람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빨리 밝혀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20년 전 당시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 당시 현장 책임자였다가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직했다고요. 김 회장의 말에 박 기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아픔이 깃들었어요.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박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고 무거웠어요. 김 회장은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계속 이야기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날 일어난 암살 시도는 사실 내부에서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모를 사전에 알아차리고 막으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고 결국 제가 희생양이 되었죠. 박 기사의 고백에 김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명예 퇴직 이상의 이야기였어요. 정치적 음모와 배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직업, 심지어 가족까지. 누구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른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15년 전 우연히 회장님의 운전기사 자리를 소개받았을 때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죠. 김 회장은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성실한 운전기사의 이면에 이렇게 깊고 아픈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박 기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에 대한 존경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20년이면 충분히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김 회장의 질문에 박 기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체념과 무력감이 섞인 미소였어요. 처음에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강력했고 제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결국 저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과거를 잊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박 기사의 말에 담긴 체념은 김 회장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가 얼마나 큰 불의를 견뎌왔는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태준 회장은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박상훈 기사의 이야기를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활기차게 펼쳐져 있었지만 사무실 안은 과거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김 회장이 잠시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박 기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몇몇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일부는 은퇴했죠. 하지만 그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어요.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불의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생각에 잠겨 책상 위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결연해지고 있었어요. 증거는 있나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것이? 박상훈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증거라. 있습니다. 당시 저는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상황도 바뀌었으니까요. 김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렸어요. 박 기사님, 당신이 저를 위해 15년 동안 충성을 다해 일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 할 차례입니다. 박 기사는 놀란 표정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미약한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회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은. 김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불의는 언제나 바로잡혀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진실은 밝혀져야 하죠. 저에게는 그럴 만한 힘과 인맥이 있습니다. 박 기사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랫동안 포기하고 있었던 희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회장님,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누가 될 수도 있어요.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감과 결단력이 깃든 미소였어요. 걱정 마세요. 저 역시 20년 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죠.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선 당신이 가진 증거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을 만나볼 생각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나갈 거예요. 박 기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감사함과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으실까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닌 제 친구입니다. 친구를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말에 박 기사의 눈가에 미세한 습기가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그는 자신의 상처를 홀로 껴안고 살아왔어요.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은행 금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김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때까지 저는 몇 가지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박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부정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세는 이제 청와대 경호실 총책임자였던 당당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의 사무실은 특별한 프로젝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측근들만 모인 비밀 회의가 열렸고 박 기사가 가져온 증거들이 하나하나 분석되었어요. 오래된 녹음 테이프, 비밀 서류, 그리고 몇몇 증인들의 진술서, 20년 전 사건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과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들에게 정보를 흘렸어요.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박상훈 기사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표정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오늘 검찰은 20년 전 발생한 청와대 대통령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직했던 청와대 경호실 총책임자 박상훈 씨가 무고했음이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당시 청와대 내부 세력의 정치적 음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기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박 기사는 천천히 일어나 전화를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박 기사님. 김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약간 떨렸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김 회장이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지난 수개월 동안 김 회장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20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있어요. 김 회장의 말에 박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김 회장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거절은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 7시 평소 즐겨가던 그 식당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 기사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화면에는 그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당하고 의무감에 찬 표정의 청와대 경호실 총책임자 박상훈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박 기사는 약속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운전사로 왔지만 이번에는 김 회장이 직접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박 기사는 놀라움에 말을 잃었습니다. 식당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직 청와대 경호원들, 20년 전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있었어요.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건 박 기사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김 회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제대로 된 축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박상훈 기사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미안함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회장이 모두의 주목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박상훈 씨는 20년 동안 부당한 누명을 쓰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위와 인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김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박상훈 씨, 이제 더 이상 운전기사로 일하지 마시고 제 회사의 보안 총괄 책임자로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제안에 박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65의 나이였고 새로운 직책을 맡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어떤 젊은이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입니다. 박 기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20년 동안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습니다. 식당 안은 축하와 기쁨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김태준 그룹의 신사옥 로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상훈 보안 총괄 책임자의 지휘 아래 개발된 새로운 보안 시스템 발표회였어요. 로비에는 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김태준 회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박상훈 책임자는 더 이상 은둔적인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다시 찾은 자부심과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물리적 보안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청와대 경호실에서 얻은 경험과 현대기술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죠. 청중들은 그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박상훈이라는 이름과 그의 과거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한때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강요받았던 그가 이제는 존경받는 보안 전문가로 재기한 것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끝난 후 김 회장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훌륭했습니다. 박 책임자. 아니, 이제는 박상훈 이사라고 불러야겠군요. 김 회장의 말에 박상훈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이사 승진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연한 인사입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기여한 바는 그 어떤 평가로도 부족할 정도니까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상훈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이사님, 가끔 생각해 보십니까? 그날 호텔 로비에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 회장의 질문에 박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운명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제 과거가 우연한 순간에 드러났고 그것이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니까요. 김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박상훈이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새삼 느꼈어요. 앞으로도 오래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박상훈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네, 회장님. 제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혜를 다해 회장님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 위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피어나는 법입니다.
박상훈의 인생이 그러했고 그 여정에서 만난 김태준 회장과의 인연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미래는 밝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그 미래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박상훈 이사가 김태준 그룹에 합류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박 이사가 총괄하는 보안사업부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오늘은 김태준 회장의 75번째 생일이자 은퇴를 선언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고 박상훈 이사는 단상 위에 선 김 회장을 바라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에게 김태준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준 은인이자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50년 넘게 일해온 경영자로서의 삶을 오늘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회장으로 제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객석의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대부분은 김 회장의 아들이나 최고 경영진 중 한 명이 지명될 것이라 예상했어요. 다음 김태준 그룹의 회장으로 박상훈 이사를 지명합니다. 순간 연 회장은 놀라움으로 술렁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표였어요. 박상훈의 얼굴에도 충격과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혼란스러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는 김 회장과 마주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회장님, 저는 이런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경호원이었고 운전기사였을 뿐입니다. 김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김 회장의 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격이란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20년의 불의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켰고 기회가 왔을 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찾던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그의 말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박상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을 이 순간 모든 이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상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김 회장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포옹했고 객석에서는 더욱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호텔 정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봄밤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의 마음을 맑게 했어요. 제가 처음 운전기사로 지원했을 때 회장님 곁에서 조용히 남은 생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상훈의 말에 김 회장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사람. 당신은 분명 후자입니다. 밤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흩뜨렸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한때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이제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회장님이 일구어 놓으신 모든 것을 지키고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 회장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때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그 공간을 채웠어요. 그들은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한때는 권력의 중심에서 쫓겨난 경호원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기업인.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단단한 신뢰의 토대가 되었고 불확실한 미래는 함께 헤쳐나갈 여정이 되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그들의 인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빛으로 서로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